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이 양도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과 반드시 분류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교수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중점을 두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류과세예요. 그럼 이제 지금 막 쓰고 계시면요, 나중에 못 따라요. 지금은 쓰셔도 제가 조금 있으면 말이 엄청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는 못 따라오니까요.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전부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는 걸 색깔로 표시를 싹 해놓으세요.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그럼 82페이지에 제일 왼쪽 보조단 가장 위쪽에 있어요. 보조단 제일 위쪽에 거기에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에서 두 번째 분류소득만 밑줄 딱 그으시면 돼요. 분류소득만. 그래서 이 분류과세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건 학설이에요. 요 내용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못 들어간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혹시 운 좋으면 다음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과세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럼 답은 이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퇴직소득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은 시험에 내질 않아요. 그래서 양도 하나만 내니까 양도는 다른 것과 따로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지문 나오는 거 이거예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그 지문은 맞았다기 하든 틀렸다기 하든가? 틀렸다. 바로 그 지문이에요. 이게 그거라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요, 시험 지문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양도소득과 다른 소득하고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머릿속에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는 절대로 종합소득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 1번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모 박스에서는 그 그림 흐름 있죠. 이 그림 흐름에서 봐야 될 게 5번에 분류과세라는 요거 하나만 딱 5번 있을 거예요. 그 동그라미 사실상 양도 바로 밑에 5번에 분류과세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5번이 있어요. 그 특징에 그림으로 돼 있는 거 그게 5번 쪽에 돼 있잖아요. 5번 쪽에. 그거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요걸 이제 두 번째로 출제해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만이에요. 개인들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질 때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개인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 누구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거주자 그럼 우리나라 산 사람 이 사람 우리나라 없는 사람 이러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 살고 안 살고는 국적으로 판단하는가 발로 판단하는가? 발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국적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지문은 왼쪽에 그 팁이라고 돼 있는 거 첫 번째 팁에가 들어있는데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세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에 세금이에요. 이제 세금하고 관계되는데 거주자란 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든 외국에서 번 소득이든 모두 세금을 물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세금 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지문이 한 줄이 나와요. 한 줄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특히 이걸 2주로 내요. 비거주자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 안 살죠.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번 건 세금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번 건 넌 세금 내놔라. 그럼 이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거래했으며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거래했으며 당연히 세금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요. 그런데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세금을 낸다고 봐야 되는가 안 낸다고 봐야 되는가? 안 낸다. 이제 그걸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그 팁의 두 번째 나와 있는 국외자산 양도 시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지문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지문이에요. 첫 번째 지문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문이고 두 번째는 비거주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지금 잘 못 찾아내시는데 그 82페이지 왼쪽 보조단의 팁에 첫 번째 팁에 두 번째 점 찍어진 거 있죠. 국외자산 양도시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 없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아주 애매해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요.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거주자만 세금 내는 거예요. 거주자만 세금 내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국외자산 중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주소 둔 사람만 세금 물어라 그랬는가? 5년. 그럼 5년만 얼른 생각. 5년만 딱 체크하는 거예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만 세금 내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이제 찾아내죠. 그게 주의사항 봐보세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주의에 국외자산 양도시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 다 필요 없어. 5년만 체크하면 돼요. 시험 볼 때는 그게 3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5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5년이라는 것만 딱 찍어버리면 돼요. 거기서. 그러면 시험 볼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연도만 바꾸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꿔요. 연도만 딱 바꿔서 내니까 이것만 짚어내버리면 한 문제 거저 맞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 다 잡았어요. 납세 의무자 잡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제 비과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거주자라는 이 사람이 지금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 사망했으면 사망한 사람의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사망자가 내야 되는데 사망자가 낼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누가 대신 내주냐면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데 상속인이 자기 소득하고 사망자 소득하고를 두 개 더해서 내겠는가 구분해서 내겠는가? 구분하여. 그럼 이제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상속인 등의 납세 의무에서는 딱 필요한 게 밑줄 그어놨죠. 밑줄 그어진 것만 오답으로 출제해요. 거기는 구분하여만 얼른 생각하면 돼요. 구분하여. 여기서 구분이라는 것은 사망자 소득과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은 반드시 구분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내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지금 여기서 사례로 알려드릴 건데 예외는 들어보시고 저건 당연하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누군가 갑이라는 사람이 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입을 해가지고 쭉 살고 계시다가 여기서 쭉 오시다가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연금에 가입했다. 그럼 연금에 가입해서 사망했으니까 사망할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연금에 납입을 했어요.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망자가 사망을 하니까 연금을 해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그대로 승계를 받네요. 승계. 그럼 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상속인이 계속 납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요. 그럼 계속 납입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연금 소득이 발생했어요. 연금 소득이 발생하면 요건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요건 연금 소득은 요거는 우리 부동산하고 관계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고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일일이 써놓으면 나중에 볼 게 많아져요. 그런데 이건 부동산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진 않아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다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연금소득이 발생하며 이 연금에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부 상속인 자기 돈인가요? 사망자 돈 일부? 내 돈 일부인가요? 일부죠. 요 사망자도 냈고 나도 냈으니까 이거는 다 내 것은 아니에요. 다 내 건 아니라 일부는 사망자 것, 일부는 상속인이에요. 그런데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사망하고 기간이 길게 길었다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 연금 소득을 사망자 것, 내 것 나눠서 세금을 구분하면 너무 사망자는 이 사람은 이미 어디 인적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자 소득으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망자 소득일지라도 누구 걸로 봐주라 그래야 되냐면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세요. 그럼 원칙은 사망자 것하고 내 것하고는 뭐 해라 그랬는가? 구분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구분해라 그런가? 합쳐라 그런가? 합쳐라. 그것만 예외란 이야기예요.